Flexibilit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강 오리엔테이션 수업입니다. 네, 오늘은 첫 수업인 만큼요. 토익 스피킹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토익 스피킹 공부법을 간단히 짚어드릴 거고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점수 필요하셔서 이 강의 들으시는 거 맞죠? 그런 여러분이라면 아마 토익 스피킹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근거 없는 소문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에 대한 오해를 진실을 통해 바로잡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왜 멜로디 토익 스피킹인가? 수많은 토익 스피킹 강의 중에 왜 제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왜 필요하세요? 대부분 여러분은요, 취업 때문에 혹은 취업하신 후에 승진 때문에 이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영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친다는 건데, 여러분 이전에 토익 시험이 있었죠. 토익 시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시험의 특징이 뭔가요? 바로 리딩 그리고 리스닝 능력을 측정하는 필기시험이라는 점이죠. 물론 이러한 능력들도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회의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영어 스피킹 능력이 또 많이 필요가 되는데 토익은 이 능력을 측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안된 게 바로 토익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부터 응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토익 스피킹은요, 비즈니스 환경에서 구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어 영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어체 영어 있죠. Hey, you know what I mean is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양식을 갖춰서 포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은 컴퓨터를 이용하며 보는 IBT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IBT TOEFL 시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Internet Based Test라는 말인데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다. 즉 여러분요, 컴퓨터를 쳐다보시면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외국인 면접관을 앞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인터넷을 보시면서 헤드셋을 장착하시고 그 헤드셋에 딸려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시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 환경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닭장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빽빽하고요. 그 다음에 내 바로 옆에 컴퓨터에 다른 사람 보고 있고 내 앞에 다른 사람 보고 있고 다 동시에 영어 말하기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답에 포커스를 해서 답을 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겠죠.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의 준비물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분증 꼭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은 여러분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꼭꼭꼭 챙기셔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유, 선생님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아침에 정신 놓고 바쁘게 시험장에 가느라 신분증을 놓고 와서 아까운 시험 못 치는 경우 발생합니다. 네, 누구 얘기죠? 바로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래 본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실수하면 아깝잖아요. 돈 아깝고 시간 아깝고 그러니까 꼭 신분증 전날에 챙겨주시고요. 필요 없는 게 있다면 바로 필기구 그리고 노트 할 만한 종이 이런 거는 들고 가지 마세요. 괜히 들고 갔다가 컨닝하는 걸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물론 우리가 OMR 카드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험 치시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은 그 관련 직원, 시험 감독관들이 나눠주고 나중에 걷어가니까요. 그냥 빈손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시험 날짜를 보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굉장히 자주 있는 시험이에요. 주 2회 이상 있고요. 주 3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시험이 있고요. 수요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날들 있죠. 네, 공휴일들에도 시험이 있는 편인데요. 뭐 아무도 시험 안 칠 것 같은 그런 날들 있잖아요. 뭐 1월 1일이라든가 12월 25일이라든가 추석 당일, 설날 당일 이런 날 시험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팁인데요. 요런 날에 시험 보러 가시면 아주 신기한 현상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나랑 같은 고사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데? 예,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 같은 강사들은 맨날 하는 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 쳐보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남들 쉬는 빨간 날에 시험 많이 치러 옵니다. 시험 시간은요, 요런 시간대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10시 반은 보통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나는 예를 들자면 토요일 10시 반에 시험을 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간대에는 영어로 말이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이 풀려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시 반에 시험을 치실 계획이다. 그러면 오전 10시 반에 영어로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시험 시간을 볼게요. 시험 시간은 총 20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0분은요. 입실한 후에 퇴실하기 전까지 걸리는 그 총 시간을 말하고요. 입실하자마자 여러분 시험 바로 치시지 않거든요. 시험 감독관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명을 듣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을 다 빼고 나서 실제로 그 시험에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나의 준비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9분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9분밖에 안 걸리고요. 이 9분 중에서도 삐 소리 나고 나의 답변이 녹음되는 시간이 있죠. 네, 정말로 내가 대답을 하는 내 목소리가 녹음되는 시간은 6분 15초. 네, 정확히 6분 15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되게 짧죠? 6분짜리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은? 예, 가격은 아주 악마적인 가격이죠. 77,000원. 네,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6분짜리 시험인데 77,000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12,000원이라는 거예요. 뭐가? 1분이. 여러분이 1분을 낭비하실 때마다, 버벅일 때마다 12,000원을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12,000원이 뭐인가요, 여러분? 요즘 강남 물가로 1인분에 삼겹살이 12,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아까운 삼겹살 1인분을 막 이렇게 버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토익 스피킹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아시려면 평가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토익 스피킹은 말하기 시험이죠. 예, 우리가 모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전달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해당되는 유창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과 유창성이 있는데요. 요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ETS 채점관들이 채점하는 그 기준에는 표현이 되어 있나, 그 채점 기준표를 보면요. 유창성에 해당되는 용어들은 이런 것들이 쓰이고 내용에 해당되는 기준들은 이런 단어들이 쓰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공부를 각각 하셔야 되겠죠. 예.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유창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론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유창성의 이론에 해당되는 뭐 발음이라든가 억양 강세 같은 거는요. 파트 1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통 다루는데 파트 1뿐만 아니라 파트 6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쉐도잉이라는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쉐도잉이란 제가 내는 소리 혹은 이제 샘플 앤서의 성우가 내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똑같이 소리를 베끼면서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소리의 강약, up and down, 발음 이런 거를 똑같이 내가 앵무새처럼 베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쉐도잉입니다. 이론을 숙지하신 다음에 쉐도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쉐도잉 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소리를 내면서 녹음을 해보세요. 꼭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녹음된 여러분의 앤서를요, 저의 앤서 혹은 교재에 있는 샘플 앤서이랑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유창성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유창성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가도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평소 내가 연습한 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인데요. 지금 이 여자 머리를 쥐어뜯고 있죠? 네. 왜? 생각이 안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유창성을 뽐내고 싶어도 말 자체가 어저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각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 그 내용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게 바로 기본형 틀.
기본형 틀에 돌려막기 ideas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밥그릇 같은 거예요. 밥그릇. 밥그릇 항상 그대로죠. 근데 그 안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반찬이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때그때 맞는 틀과 아이디어를 합체를 한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각 파트별로 정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템플릿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디어도 각각 많지 않습니다. 뭐 Part 5 같은 경우에는 뭐 11가지 해결책, 뭐 Part 3 같은 경우에는 또 5가지 기본형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있거든요. 걔네를 암기를 해서 그때그때 맞는 조합을 만들어서 말하는 연습을 해서 우리는 내용을 캐치를 하고요.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하죠. 즉 우리가 내용의 골머리를 알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한 유창성을 뽐내는데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용을 잡는 걸 통해 유창성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학습하는 데 쓰냐면요. 인강 보실 거죠. 인강을 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소리를 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를 하시게 되는데요. 숙제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실전 마스터 문제풀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따라서. 제가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실전 마스터 문제풀이 다 풀어드리지만 다른 파트들은 유제만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숙제가 될 거예요, 숙제. 하지만 이제 온라인 강의 특성상 제가 여러분 숙제 안 했다고 혼내고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고 이런 거 못하죠. 이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토익 스피킹의 오해와 진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오해 보겠습니다. 프리토킹 실력과 토익 스피킹 점수는 비례한다. 소위 말하는 살 나온 친구들은 점수가 쉽게 나온다.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딱 결론 말씀드리자면 물론 영어를 평소에 더 잘한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위 말하는 해외파 친구들, 외국에 2, 3, 4년 살 나온 친구들도요. 토익 스피킹이 뭔지 모르고 준비 없이 시험장에 가면 레벨 뭐 나올 것 같아요? 준비 없이 보면? 네, 레벨 5 나옵니다. 5.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오프라인에서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나는 미국에서 이래요, 선생님. 네, 레벨 5 나옵니다. 준비 안 하면. 하지만 반면 해외파 전혀 아니에요. 해외 경험 아예 없고 우리나라 이공계예요. 공대생이에요.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고 연습하라는 거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한 2주, 뭐 4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레벨 7 나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평소에 프리 토킹 실력과 토익 스피킹 실력은 서로 달라요. 왜냐면 토익 스피킹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정해져 있는 양식에 맞는 말을 하셔야지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요에 해당되는 것은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연습,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게 점수다. 다음 오해 볼게요. 자연스러운 구어체, 이제 소위 말하는 슬랭이죠. 뭐 미드에 나올 법한 표현들을 쓸수록 고득점이다. 여러분 요거는 삐 절대 아닙니다. 다른 스피킹 시험에는 오히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토익 스피킹은 formal English를 요하는 시험이에요. 네, formal 하면 뭐 갖춰 입은, 뭐 정중한, 정식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잉글리시다, 면접이다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도요, 면접장에 가서 쓰는 한국어 좀 다르지 않나요? 면접관과 편하게, 농담 따먹게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익 스피킹도 우리가 딱 쓰면 좋은 표현들이 있고, 걔네는 여러분 암기를 하시게 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같은 문장은 같은 점수다. 예, 요러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무작정 문법적으로 복잡한 구성의 긴 문장이나 아니면 실제로 잘 쓰이지도 않을 법한 어려운 어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아주 단단한 문장보다는 좀 더 좋은 문장이 높은 점수랑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창성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문장을 들고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시는 거랑 제가 그 똑같은 문장을 시험장 가서 지금 치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저는 200점 만점 나오고 여러분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창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문장에 너무 집착할 게 없어요. 문장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틀이랑 돌려막기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쓸 문장이에요. 그 문장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 같은 말을 얼마나 난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시고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토익 스피킹 공부하는 몇 주간 하시게 될 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멜로디 토익 스피킹인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저만의 강점이 무엇이 있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어민에 가까운 유창성 완벽 습득. 유창성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유창성은요, 유창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유창성에 있어서 자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토익 스피킹뿐만 아니라 오픽, 토플 시험의 스피킹 영역, 또 각종 스피킹,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토론 대회 등등에서 다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스피킹을 굉장히 누구보다도 유창성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에이, 저 선생님은 살 나왔잖아. 에이, 저분은 교포일걸? 예, 여러분 제가 교포일까요? 아닙니다. 시민권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대학과정 모두 대한민국에서 마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런 유창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유창성은 반복 연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유창성을 습득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론을 숙지하시고 저의 answer를 따라서 shadowing 하시면서 저의 answer를 듣고 베껴가시면서 여러분의 유창성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왕초보도 이해 가능한 꼼꼼하고 친절한 설명. 이 강좌명이 뭔가요, 여러분? 네, 바로 왕초보도 레벨 6, 레벨 7이죠. 왕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냅두는 게 아니라 정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거를 다 그 자리에서 외우리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 포인트를 다른 문제를 통해 다른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해도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왕초보인 여러분도 어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도 알려드렸죠? 기본형 틀과 돌려막기 아이디어. 저는 왜 이런 시스템을 고안해냈냐면요. 이런 경우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되고 이게 샘플 앤서이니까 외우세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문제가 정말 그대로 나온다. 그럼 너무 좋죠. 네, 샘플 앤서 내가 외웠으니까. 근데 그 문제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어버버버 하다 끝나는 거예요. 네, 좀 무책임하다고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현실성 있는 답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이만큼 한 바닥을 외우세요가 아니라 이 중에서 뭐 일부 요소, 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있죠. 이것도 또 케이스가 이렇게 뭐 많이 나오는 케이스 한 5가지 해서 그때그때 골라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고안해내다 보니 요런 저만의 독특한 수업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의 장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조합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답안을 여러분에게 연습시킨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게 바로 멜로디 토익 스피킹의 강점이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도저히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완강할 때쯤에는요, 이 표 없이도 이거 다 대답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convenient, 얘가 돌려막기 아이디어고요. 이 돌려막기 아이디어는 Part 3, Question 5, Part 3, Question 6, Part 5, Part 6에 다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네, 색깔로만 확인하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각 파트마다 흰 글씨 있죠. 이런 흰 글씨들은 그 파트별 기본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돌려막기를 해서 틀에 넣는 거예요. 요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제 수업입니다. 아하,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끝났고요. 여러분, 그러면 본 강좌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in class. Bye!